다음 세 번째 발표자는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신 일본 수산양식관리협의회 총책임자를 맡고 계신 야마모토 부장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 부장님은 호주의 그 제임스 쿡 대학에서 양식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일본 수산양식관리협의회의 총책임자로서 친환경 양식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야마모토 부장님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가진 양식을 위한 시장 중심의 접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ASC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ASC의 야마모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시장 중심의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양식업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해산물, 수산물 양식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양식업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의 생산량은 어획된 수산물에 비해서는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50%는 양식장에서 나오고 있고,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식업은 현재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오염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양 원료, 즉 어종의 사료를 사용되는 해양 원료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해양 자원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질병 관리입니다. 항생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생제가 사용되는 경우 WHO에 따르면 인체에 잔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정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문제, 그리고 항생제 내성 문제 등을 신중히 또한 다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 노역이라든지 등이 양식장에서 목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또한 면밀히 들여다 보아야만 지속 가능한 양식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망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현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책임감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산 자원의 현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도 하나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야를 보겠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컨셉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4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 생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라는 환경사회 가버넌스 투자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수산물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수산물 관리 지수입니다. 경쟁을 지향하고 수산물 업체들이 서로 협업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수산물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ASC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업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사회적 혜택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제3자 인증과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요. 여기서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제품의 이력 추적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 12개의 어종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기준을 저희가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업계의 지원을 받아 도움을 받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 기준을 대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양식장 또 가드리 양식장 등등 형태에 따라서 세부적인 아니면 어종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ASC가 기준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어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즉 수질이라든지 해양 수중 생물이라든지 등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료, 화학 물질, 에너지 사용 등등의 양식장의 에너지 사용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으로서는 근로 조건,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성 등을 검토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양식장의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어 양식장인데요. 칠레와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장입니다. 그래프 막대를 통해 보시듯이 어떤 양식장이 어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부문들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SC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이 두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흡한 부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ASC 인증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인증하는 양식장에서 인증하는 수산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산물이 공급망에 유입이 되고 최종 도착지는 소비자입니다. 이런 전 과정을 저희는 CO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ASC에서 또 어획된 수산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양식장 기준을 갖추고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산 수산물이 공급망에 유입이 되고 난 후에는 이를 유입시킨 업체의 가공 과정이 저희의 인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된 수산물과 인증을 받지 못한 수산물을 구별하게 되는데요.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인증 과정을 걸치는데 먼저 양식장 인증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COC 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공급망 전반에 이런 인증 과정이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증을 받은 공급업체, 공급망에 관련한 주체들이 ASC의 로고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해양 자원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 차원에서는 수산물을 구매할 때 이 ASC의 로고를 보고 구입을 한다면, 즉 양식장의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서 제공된, 공급된 수산물을 산다는 것을 믿고 또 자신이 환경보호에도 나서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SC 인증은 39개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럽에 위치해 있고 또 아시아 국가들도 ASC 인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복 양식장인데요. 한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굴 양식장, 그리고 송어 양식장 등등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어종의 양식장에서 ASC 인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어종 중에서 6개에서 7개 어종이 전 세계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ASC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40% 이상의 세계 연어 생산이 ASC의 인증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ASC 인증을 받은 제품이 25,000개입니다. 90개 국가의 시장에서 25,000개의 ASC 인증을 받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조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가별 ASC 로고 인정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인식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그 인식 수준이 이미 40%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식 수준이 9%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수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ASC 로고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일본에서 이런 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산물 양의 측면에서 보자면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이런 곳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매업체라든지 등등 의지를 가지고 수산물의 20%가 ASC나 MSC 같은 인증을 꼭 갖추도록 하겠다. 2020년까지 그 수준을 달성하겠다라고 의지를 이들 소매업체들이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케이터링에서도 아니면 식당이나 음식점 등등에서도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전자제품 기업이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 14번을 달성하기 위해서 ASC,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회사 구내식당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 전역에서 약 100개의 음식점에서 또는 구내식당에서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통해서 인증받은 수산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피해야 할 수산물도 있습니다. 그 예가 IUU 수산물인데요. 불법으로 또한 규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ASC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양식장도 있습니다. 100%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70%만 기준에 부합하는 양식장들이 있는데 이들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양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서 미미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생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상에 설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기술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 또 공공 분야에서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공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증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증 제도가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양식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수산물 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유통하고 또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에 나서야만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의식을 고취시켜야만 좀 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서로 협력을 통해서 파트너와 생산지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함께 협력을 해야만 지속 가능한 수산물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